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금일 한자 6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글자는 바로 이 글자입니다. 무슨 글자일까요? 이거는 또 어떤 글자의 변형일까요?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글자는 조금은 평범하면서도 특이한 글자입니다. 짝 우자라는 글자고 준 3급에 배정되어 있네요. 우는 장음입니다. 일단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람이네, 그렇죠? 옆에 이런 글자가 있는데 이게 좀 재밌습니다. 원숭이 우자라고도 하고 어리석을 우자라고도 합니다. 어리석을 우자는 사실은 마음심이 들어가지만 그런 글자인데 사람과 원숭이 과연 어떤 뜻일까요? 설문해자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인야라, 그렇죠? 종인우성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거는 오동나무로 만든 사람의 모양이다. 그리고 사람 인에서는 뜻이 오고 그 다음에 우는 발음 역할을 한다. 형성자네요. 그래도 그 안에 분명히 의미가 있을 가능성이 크니까 살펴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만들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만든 것 중에 인형 중에 가장 사람과 닮은 게 뭐가 있을까요? 이 원숭이죠. 원숭이 중에서도 이 원숭이는 꼬리 긴 원숭이고 암컷 원숭이다 이런 말이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거기까지 자세하게 들어갈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사람을 닮은 원숭이. 그런데 이게 인형도 되고 나중에는 짝이라는 말도 됩니다. 그렇죠? 나랑 닮은 사람, 나랑 가장 어울리는 사람. 사실은 뭐 배우자로서는 배우자라는 말도 쓰지만 나와 너무 같거나 닮아 있으면 사이가 별로 안 좋을 수도 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죠. 그래도 나랑 비슷한 사람에게 끌리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이 글자 같은 경우는 갑골문은 없고요. 금문이 보시면 재미있게 이 꼬리 긴 원숭이가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사람이 있고요. 소전엔 더 자세하게 나와 있네요. 그래서 사람을 닮은 나무로 만든 오동나무로 만든 사람의 인형이다. 꼭 나무로 만들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토우라는 말도 있어요. 토우. 흙으로 만든 사람인데 토우의 경우에는 장식용도 있지만 나중에 토용도 있고요. 이 순장할 때 같이 넣는 인형이기도 하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짝 우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 여러 가지 해석으로도 의미로 사용된다라는 거는 뒤에 단어를 살펴보면서 보겠습니다. 이 원숭이 우자를 조금 더 볼게요. 의외로 이 원숭이 우자, 짝 우자입니다. 죄송합니다. 짝 우자의 동자가 이 우자입니다. 이 만날 우자거든요. 우리가 보통 조우하다라고 해서 만날 조자, 이건 1급인데요. 만날 조자에 만날 우자 써서 우연히 만나다의 뜻입니다. 근데 우연히 만나다와 이 우자가 동자라는 사실도 헷갈리면서 좀 재밌네요. 그렇습니다. 만날 우자와 같다. 그리고 보면 이 짝 우자가 어문회에서 지정한 한자 중에 하나 더 있습니다. 그렇죠? 얘도 장음이에요. 근데 특급입니다. 옆에 이게 쟁기 뇌자로 보면 되겠죠? 쟁기 뇌자에 긴 꼬리 원숭이 우자를 붙이면 이것도 짝입니다. 얘도 짝이고 얘도 짝이고 얘도 동자고 상당히 헷갈리죠. 그래서 자 보세요. 이 만날 우자와 동자이기 때문에 이 우자에는 우연히 만나다, 마주치다 이런 뜻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우연이라는 글자를 설명할 때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럼 긴 꼬리 원숭이 우자는 어떻게 된 거냐? 어리석을 옹자도 되고요. 긴 꼬리 원숭이 우자도 되고 어리석을 우자도 됩니다. 그러니까 원숭이가 사람보다는 뭘 똑똑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사람보다 어리석죠. 그래서 어리석을 옹, 어리석을 우도 된다는 사실. 물론 어리석을 우자는 이렇게 쓰죠. 준상급이 되어 있고 사람의 마음을 그 원숭이의 마음이 옛날에는 곧 두뇌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원숭이의 마음은 사람보다 어리석다. 그래서 어리석을 우자를 이렇게 그냥 마음심을 넣어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 지금 이
어리석을 옹이나 긴 꼬리 원숭이 우자 같은 경우는 배정 한자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고 거의 이렇게 의미 요소나 발음 요소로 쓰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좀 설명이 길었죠. 어쨌든 원숭이랑 관련이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중일 3국에는 어떻게 발음하는지 보겠습니다. 일단 결론적으로는 글자체는 똑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짝 우자 장음이고 준 3급 배정되어 있고요. 자, 중국에서는 어우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우나 어우나 비슷하죠. 타이완, 홍콩, 마카오에서도 어우라고 발음하고 일본에서만 그라고 발음을 하네요. 타마타마, 다그이, 히토가타라고도 하지만 글쎄요. 이게 때때로의 뜻도 있는 모양이에요. 훈독으로는. 네. 왜 그런지는 뒤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짝 우자 같은 경우는 네, 토용이나 나무 인형, 그러니까 뭐 흙으로 빚든 나무로 만들든 지금은 상관이 없습니다. 어쨌든 인형을 뜻하고요. 네. 용 같은 경우가 실제로 보면 네, 이거야말로 순장할 때 같이 따라 넣는 부장품 같은 그런 인형이죠. 네. 그래서 근데 지금은 우나 용이나 비슷하게 쓰이는 것 같아요. 토용이라든가 목우라든가 이런 말을 쓰는 거 보면 지금은 거의 비슷한 뜻으로 되지만 엄연히 말해서 이 친구래요. 네. 이 이 용자 같은 경우는 순장할 때 무덤에 같이 넣는 인형을 주로 지칭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짝 우자에는 짝이란 뜻 외에도 이치상 일어나지 않아도 될 일이 일어난다. 그런 뜻도 있어요. 그런 뜻으로 보자면 이 우연히 만날 우자, 만날 우자와도 뜻이 통하는 거죠. 일어나지 않아도 될 일이 일어나는 것. 남편이나 아내를 가리킨다. 짝이니까요. 배우자를 뜻하기도 합니다. 자, 단어를 보실까요? 우연. 이거는 짝이란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죠?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이 뜻하지 않게 일어난 일. 철학에서 어떤 사물이 인과율에 근거하지 않은 성질, 우이라는 표현도 있네요. 우연이란 것은 우연히 만나서 그렇게 된 것. 그렇죠? 우연하게 된 그런 것. 만나게 된 것이기 때문에 이건 아무 생각 없이 인과관계 없이 벌어지는 일을 우연이라고 얘기하죠. 그럴 때는 이거는 짝이란 뜻은 별로 없을 겁니다. 만날 우자에 가깝겠죠. 우상, 이거는 짝 우자나 아니면 인형의 뜻이겠네요. 특정한 믿음이나 의미를 부여하여 나무, 돌, 쇠붙이, 흙 따위로 만든 형상. 비슷하네요. 그렇죠? 신처럼 숭배의 대상이 되는 물건이나 사람. 신의 모습을 그대로 본땄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인형 같은 거죠. 어떻게 보면 신의 모습을 상상하거나 비슷하게 만든 인형을 보통 우상이라고 얘기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숭배하게 되면 그 신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숭배해야 되는 대상, 그래서 우상이라고 되어 있고요. 거기에서 의미가 다시 파생하여 하나님 이외의 인위적이 만들어 놓은 신의 형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기독교의 교리에 속하네요. 그럼 2번에 신처럼 숭배의 대상이 되는 물건이나 사람, 영어로는 아이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어떤 인형의 모습인데 지금은 우상이라고 하면 아이돌도 많이 쓰죠. 그렇죠? 네. 그래서 내가 신처럼 경배하는 대상, 그게 가수가 될지 아니면 아주 잘생기고 예쁜 그런 배우가 될지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상이라는 것도 결국 숭배하는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게 닮아 놓은 형상이다. 거기에서 지금 우상이라는 표현, 아이돌, 아이콘이라는 표현이 나왔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우연과 비슷하게 우발이 있어요. 우발적으로. 그럴 때도 만날 우자를 굳이 쓰지 않고 이 짝 우자를 써서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짝 우자와 만날 우자 서로 통하기 때문에 그렇구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연히 일어남 또는 그런 일, 우발적이다 이런 말을 많이 쓰죠. 대우, 이거는 철학, 수학에서 쌍이 되어 있는 것 또는 대칭이 되어 있는 것, 대응되는 짝의 뜻입니다. 철학 볼까요? 좀 어렵습니다. 하나의 가언 명제에 대하여서 그 후건의 부정을 전건으로 하고 전건을 부정한 것을 후건으로 한 명제. 이거는 표로 보아야지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죠? 명제를 수학 시간에 따로 배우죠. 뒤에 한번 잠깐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원명제와 대우명제의 참과 거짓은 늘 일치한다. 어디서 배운 것 같아요. 자, 이따가 좀 잠깐 보시고요. 기우,
이거는 뭐 기나라 사람의 걱정 아니고요. 예, 수학에서 홀수와 짝수를 이루는 말. 자, 그러면 기 같은 건 기이하다. 이건 홀수입니다. 기수. 우수 같은 경우는 짝수예요. 왜 짝수죠? 얘가 짝이니까. 그렇죠? 배우자 할 때 짝이니까 짝수가 되고, 그게 아니고 뭔가 기이하다. 그러니까 짝이 더 좋다고 여긴 모양이에요. 얘는 뭔가 특별하다 하니까 홀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기수와 우수, 이게 홀수와 짝수를 나타냅니다. 드디어 나왔네요. 배우자. 그렇죠? 옆에서 함께 짝이 되어주는 사람. 부부의 한쪽에서 본 다른 쪽. 남편 쪽에선 아내를, 아내 쪽에선 남편을 이루는 말이다. 반려자, 배우, 또 배우 할 때, 배우자 할 때, 배우 할 때 이 우자도 써요. 아까 말씀드린 저기였죠? 특급 한자에 해당하는 거. 배우 할 때, 배우자. 배필 할 때는 짝 필자를 쓰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 대우라는 표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하지만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항상 이게 너무 헷갈렸거든요. 그 명제를 배울 때 대우는 항상 참이다. 원명제와 대우명제의 참과 거시는 일치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보겠습니다. 자, 명제, proposition이라고 얘기하고요. 이 대우라는 표현이나 뭐 이 역이라는 표현은 제가 보기에는 일본에서 그대로 건너온 것 같아요. 수학 용어 중에 일본에서 온 게 상당히 많죠. 그래서 대우라는 거는 지금 파란색으로 된 이 관계를 나타냅니다. 이것. 그러니까 P는 Q이다가 참이면 Q가 아니면 P가 아니다도 참인 겁니다. 좀 어렵죠? 네, 자, 예를 들어서 미키마우스는 G다. 그러면 G가 아니면 미키마우스가 아니다. 뭐 이런 명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인데 어떤 그 논리 추론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개념으로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서로 마주보는 짝이다. 대립되는 짝이다 해서 이걸 대우라고 얘기하고 반대는 역이죠. 순서만 바꾸는 거. 역 이렇게 표시합니다. 이라는 표현도 저는 명제를 배울 때 상당히 헷갈렸는데 이가 알고 보니까 똑같은 자리에서 서로 부정만 한 거예요. P가 아니면 Q가 아니다. 뭐 이렇게 속리를 쓰고 있었습니다. 이것도 전 이번 기회에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대부분 일본에서 왔다. 역, 대우, 이, 뭐 이 정도의 용어가 있다. 이 정도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를 또 너무 또 옛 추억을 떠올리신다고 이걸 너무 이렇게 깊이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대우. 그래서 금일 한자 68번째 시간에는 아니죠. 69번째죠. 죄송합니다. 바꾸겠습니다. 금일 한자 69번째 시간에는 이 짝 우자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이게 우연할 때 우도 되고 짝도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다. 그다음에 뭐 우상 같은 경우는 어떤 인형을 말하는 거죠. 사람을 닮거나 신을 닮은 인형. 그렇죠? 그래서 꼬리 긴 원숭이 우자가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뭐 이 정도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설명 여기까지 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에 다른 컨텐츠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